또 만났습니다. 네. 자, 1교시, 2교시 수업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처음 선생님도 준비해보는 수업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실, 방송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어둡고 잘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많은 고민을 했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잘 볼 수 있고 화면도 잘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이번 시간 또 수업을 구성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고 여러분들의 수업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또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받아봤는데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짚어주고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세 번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은, 자,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네,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물리 변화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현상 중 물리 변화는 물, 화학 변화는 화라고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이거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녹색이었던 이파리들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거는 우리가 성질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화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을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드라이 아이스 뭔지는 알죠, 그렇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용돈을 조금 모아서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드라이 아이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드라이 아이스를 물컵에다 넣으면 뽀글뽀글뽀글 연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고체예요, 고체. 근데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고체인 상태의 물질이 다른 형태로 상태 변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음을 만약에 입에 넣고 먹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얼음은 물이 단단한 고체가 돼 있는 것 뿐이지 물이 다른 물질로 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지 상태 변화이므로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소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똥은 우리가 선생님 화학 변화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소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화학 변화가 사실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과자를 만약에 먹을 때 입으로 과자를 깨무는 순간은 우리가 물리 변화예요. 왜냐하면 과자가 그냥 부러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과자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침하고 같이 섞이는 순간은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좀 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PPT로 공지해 줬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과제에 틀린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코멘트를 달아서 보내줬는데, 그 선생님이 달아준 코멘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그죠? 그 방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에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가나다라 마바사아에 있는 총 8개의 현상이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8개 현상. 그 8개 현상 중에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한번 분류해 보는 것이었어요. 분류.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도대체 몇 개, 4개가 물리 변화다, 4개가 화학 변화다 이래줬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찍기라도 했을 텐데 개수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3개를 쓴 친구, 5개를 쓴 친구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좀 어려웠다고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게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밖에 없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잘 그거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이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16페이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선은 물리 변화는 자 적으세요. 17페이지 펴셨죠? 17페이지 물리 변화는 나, 라, 바, 사입니다. 나라, 바사. 자, 나 뭐예요? 나. 자, 물이 줄어든다. 물이 줄어드는 건 뭘까요? 까닭을 쓰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줄어드는 건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물이 증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로 되는 거죠. 액체도 물이고 기체도 물이에요. 단지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나 이해 가셨죠? 자, 라는 뭐였냐면 선생님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림 뒤로. 자, 라는 네. 물을 끓이네요. 면을 삶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그냥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물은 물인 거예요. 다른 물질이 된 건 아니란 얘기죠. 자, 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짠. 자, 채소를 썬다. 이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과자를 깨무는 것처럼 단지 똑같은 채소의 송지를 둘로 자른 거. 우리가 뼈가 부러졌던 거 기억나죠?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 같은 경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코코아가 우유에, 제티 여러분들 많이 먹죠? 제티를 우유에 넣으면 초코 우유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티에 들어있는 그 코코아 물질이 우유에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티를 넣었는데 만약에 우유가 아니라 다른 물질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우유를 마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마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우유에 제티를 넣었을 때는 그 제티나 코코아가 우유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도 그대로 우유고 코코아도 그대로 코코아인 거죠. 만약에 두 물질이 반응을 했다면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을 테고 그거는 우리가 우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물리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물에다가 흙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 흙탕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은 그대로 있고 물속에 있는 흙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걔네들이 섞여 있을 뿐인 거죠. 만약에 물에다 흙을 넣었는데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오, 굉장히 위험하겠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화학 변화는 가, 다, 마, 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질하고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로 변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신의 하루 일과에서 일어나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류한 거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선생님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기 3명을 키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집에 빨래가 우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걸 사실은 선생님이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래를 했을 때 빨래에 묻어있던 물이 증발해서 말라요. 무슨 변화일까요? 물이 다른 물질로 변한 게 아니라 빨래에 묻어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물은 물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래에 물이 마른다 물리 변화겠죠. 아이스크림, 선생님 아기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와, 이거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아이스크림을 가만 놔뒀는데 얘가 줄줄 녹아서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원래 아이스크림 성분과 얘가 녹았을 때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얼음, 고체 상태에서 녹았다, 액체 상태로 상태만 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과자를 씹는다, 부러뜨린다, 부신다 이런 거 다 물리 변화가 되겠죠. 화학 변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가장 많이 드는 예예요. 계란 후라이를 했을 때
처음에 들어있던 성분이 열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거죠. 다른 물질로.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피부도 단백질, 머리카락도 단백질,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그 피부를 원래대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거나 또는 사과를 깎아놨을 때 붉게 변하는 거 이런 거 다 다른 물질로 변했다. 사과가 붉게 변하는 거 공기 중에 산소와 사과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 부분이 다른 물질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정리가 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낸 과제를 받아보고 그 과제에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리뷰 강의로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세 번째 시간 무엇을 배울지 다음 동영상을 클릭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